근데 반 총장은 어쨌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여정부가 애를 써갖고 사무총장을 시켜줬는데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악상을 당하니까 뭐 조문도 안 가고 참배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뭐 이게 그 여권의 골수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야권 지지자 및 중도층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중도층도 미칠 거다. 이런 거 가지고 분노를 인지상정이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아픈 대목이죠. 반 총장한테는. 그러니까 각종 제안을 많이 했어요. 오실 수 있겠냐? 못 온다. 그럼 영상 메시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럼 안 된다. 그럼 서면 메시지 보내줄 수 있겠냐? 안 된다. 어? 장의위원회 근데 거기도 이제 고문으로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장내 위원회를 조직하던 그 참여정부 사람들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5월에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사실상 피력한 셈인데 반 총장이 거기서 명백한 선택을 하죠.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고 그다음에 TK의 정신적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하회마을을 갑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정치 세력은 다 관심을 가졌는데 반 총장은 TK 플러스 충청대망론이라는 명백한 깃발을 흔들고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귀국하는데 행복항을 간다든가 봉화마을을 간다든가 전에 계속 문제가 됐던데 그런 데를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여권이 대세고 지금은 비여가 대세인 거고 이 지난 5월의 행보와 지금 이번의 행보를 관통하는 반 총장의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세 추종이죠. 그리고 그건 반 총장이 외교관으로서 갖고 있는 그 캐릭터, 본질적인 캐릭터하고 일치해요. 프랑스하고는 거래를 했어요. 무슨 거래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기금을 내요. 1,000원씩. 그렇죠. 네, 1,000원씩 내죠.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 있는 데 써요. 그게 언제부터 된 거냐면 2007년부터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 가가지고 야 반기문 좀 찍어줘 그랬더니 야 싫어 나는 미국 닌 동맹이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디베이트를 하다가 근데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옛날 같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융자회담 하는 걸 봐라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니네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이름이 항공모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이게 일종의 강제세금 비슷한 거라 그쵸. 비행기 타는 사람 모두한테 걷는 거라 우리가 들어갈 때 그걸 한 나라가 10나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1,000원씩 내면서 그러니까 한번 비행기 탈 때마다 반기문 세를 물었던 거지. 반기문 총장이 총장이 되는데 대한민국 비행기 탄 대한민국 그 국제선을 탄 한국인은 다 기여한 거예요. 그 참여정부 때 반기문 총장이 출범할 때는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했었고요. 외교비서관이죠. 외교비서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윤영관 장관 이후에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의 도움을 받아서 반 총장 스타일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길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단독 기사를 쓸 수 있거나 스트레이트를 쓰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그런 건데 길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기자가 뭐 기사 쓰려고 그러면 이리저리 빠져가지고 뭔가 이제 각이 잘 안 잡히는 뭐 그런 스타일이죠. 외교부 관리들이 거의 다 근데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기름장어라는 그 별명이 도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좀 어쨌든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런 별명들이 생겼겠죠, 당연히. 참여정부 초기에 생긴 거죠. 참여정부 초기에 생긴 거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나름대로 이제 비중 있는 정무적인 구실을 하게 된 게 그때쯤부터니까요. 외교관으로서 반기문 총장한테 절정이자 사실상 끝난 외교관 생활을 이어주면서 예상치 못한 그 점프업이 계속 일어났던 기간이 참여정부예요. 반 총장이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자리가 없어서 한승수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본부대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직이 없는 고위 외교관이 본부대사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본부대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교부 본부대사 직으로 월급을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파견해서 한승수 유엔 총회 의장의 비서실장 구실을 하고 있었어요. 총회 의장의 비서실장 구실. 2001년부터 근데 이제 총회 의장의 비서실장이 굳이 급을 따지자면 국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그 전에 차관을 했었으니까 사실상 강등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자리, 이름은 그럴듯한데 내실이 별로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사실상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되는데 참여정부 때 발탁이 된 거예요. 반기문 총장은 그러니까 친미색채가 강한 외교관이고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탁되는 게 상당히 뜻밖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는데 대통령이 지침을 줬어요. 외교비서관은 관료 중에서 뽑아라. 아마도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의 본체가 뭐 운동권 이미지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집권 경험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쇄하려고. 정치적으로 상쇄도 하고 보완할 필요성도 느낀 것 같은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는데 그 유인태 정무수석 있잖아요. 네. 유인태 수석 정무수석의 사돈이 서해 오빠인가 동생인가가 그때 그 외교부의 고위직이었었어요. 김수동 기획실장이죠. 그분이 반기문 총장을 추천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긴 한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한번 써봐라라고 해서 발탁을 했는데 초기에 대통령이 상당히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국제 감각, 그 다음에 외교 전략하고 반 총장이 그 전문 외교 관료로서 쌓아온 어떤 비전 같은 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통령이 아니 당신들은 내 보좌관들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랑 딴소리를 하고 나한테 자꾸 가르치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내 편을 일단 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내 보좌관인데 둘이 있을 땐 딴소리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낸 적도 있고 그래요. 에피소드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 두기. 근데 이게 과연 그 자기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제까지 행적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묻혀질까요? 보면 뭐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던 사진,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도 있고 뭐 발언들도 있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온갖 그 치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정치인들 당분간 안 만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공항에 몰려 나왔던데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설까지만 좀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정치인들 만나면서 뭐 누구 만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가겠다는 데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면은 그때 찾아갔던 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충청도하고 TK 보수 지역의 어떤 핵심 지역들만 다녔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그 김종필 총리가 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만난 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사실.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그 찍은 데가 부산 유해묘지, 그다음에 봉화마을, 그리고 팽목항 뭐 이런 데를 간다고 하니 음성 꽃동네도 간다고. 음성 꽃동네도 네,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본인이 안 갔던 곳들을 이제 많이 사실은 저는 지난 작년에 와서 팽목항을 만약 갔다면 또 굉장히 의미가 달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만약 그랬더니 진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겠고 뭐 그랬을 텐데 기대하기 너무 힘들었던 행보였을까요, 당시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박, 여권의 후보, 특히 친박, TK에 기반을 둔 친박,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했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촛불 그 상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거치면서 무망해지니까 이제 보수 세력 그리고 정치인
늙은 정치인 중심의 올드보이 중심의 어떤 기반을 통해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권이 대세고 지금은 야권이 대세니. 비여가 대세예요. 비여가 대세인 거고 이 지난 5월의 행보와 지금 이번의 행보를 관통하는 반 총장의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세 추종이죠. 그리고 그건 반 총장이 외교관으로서 갖고 있는 그 캐릭터, 본질적인 캐릭터하고 일치해요. 사실은 말하고 관계없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 총장한테 좀 까칠하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난 5월하고 이번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정치 지형 그다음에 반 총장의 선택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보니 조국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거죠. 강산보다 지금 민심이 더 변했지.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적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 Decision makes enemy라고 해가지고 근데 대통령은 결정을 하는 자리고 결정을 할 때마다 적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인데 반 총장은 아주 유명해요. 적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실무자로서 잘 조정하고 이런 능력은 뛰어난데 최고 리더로서 불가피하게 적을 만들어가면서 전략적 결단을 하는 것에 능하냐. 그걸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큰 그림과 결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평가가 상당히 낮은 문제가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돌파해야지 될 복잡한 현안들, 특히나 미국, 중국 이런 러시아 이런 강한 나라들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이 센 나라들과 맞서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도덕적 권위, 윤리적 권위 같은 걸 가지고 맞서면서 부딪혀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안 보이는 사람이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 총장의 개인 캐릭터 그다음에 살아온 내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거랑 관계가 있죠. 이번에 오셔서 오늘 한 것도 국민대 통합, 단합 이런 말은 되게 좋은 건데 갈라졌다는 건 나쁜 말이긴 하지만 근데 뭐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 이익이 충돌하니까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요즘처럼 하나 되는 사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촛불에 대해서도 그거를 좋게 평가하지만 그 촛불이 무엇에 대당해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반 총장이 얘기하지 않아요. 촛불의 성격은 얘기하지 않죠. 촛불을 칭찬하지만 촛불이 왜 그런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한참 들으면 그래서 저 사람은 뭘 어쩌겠다라는 뭘 어쩔 거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유엔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 돼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중국보다 더 미국하고 친한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 가가지고 야 반기문 좀 찍어줘 그랬더니 야 싫어 나는 미국 닌 동맹이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디베이트 하다가 근데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옛날 같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육자회담 하는 걸 봐라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니네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항공 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그걸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나라인데 이게 일종의 강제세금 비슷한 거라 그쵸. 비행기 타는 사람 모두한테 걷는 거라 실제로는 우리가 들어갈 때 그걸 한 나라가 10나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1,000원씩 내면서 그러니까 한번 비행기 탈 때마다 반기문 세를 물었던 반기문 거지. 총장이 총장이 되는데 대한민국 비행기 탄 대한민국 그 국제선을 탄 한국인은 다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거 굉장히 정말 오늘 처음 알았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일정을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안 간 나라를 15나라나 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상임이사국처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 어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괜찮은 나라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프리카도 가고 뭐 엄청 열심히 돌아다닌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 인간 반기문에 대한 호호하고는 관계는 없었던 거고요. 참여정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친미국가라는 이미지도 일부 탈색시키고 그러니까 분단국가로서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그런 걸 통해서 극복해보고 싶었었던 거죠. 그 봉화마을에서 장례식 때 추모 영상 좀 보내달라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그 저기 노통 서거 이후에도 또 한국 다녀갔는데 그 저기 뭐지 묘비에도 안 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참여정부 인사들이 서운하다 어떻게 인간이 근데 그런 거가 좀 한국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정서의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조문 안 가면 되게 뭐라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반 총장은 어쨌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여정부가 애를 써갖고 사무총장을 시켜줬는데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악상을 당하니까 그 뭐 조문도 안 가고 참배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뭐 이게 그 여권의 골수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야권 지지자 및 중도층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중도층도 미칠 이런 거다. 거 가지고 분노를 인지상정이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아픈 대목이죠. 반 총장한테는.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 휴가가 있어요. 제가 며칠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처럼 우리 노동자들처럼 우리 연차 있잖아요. 연차 그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은 공가를 쓸 수 있게 돼 있기 휴가 때문에 내고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꼭 오지는 못하든 오려면 올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때 자기가 이제 장관으로 있을 때 대통령이 불의에 타계를 해서 좀 갔다 와야지 되겠다라고 한들 국제사회나 유엔 사무국에서 그걸 가지고 뭐냐 나라의 도대체. 흉사인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 사실. 사람이라고 거기 가냐 그런 건 아니나 그럼 뭐 유엔 사무국에서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건데 그거는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렇게 정치적 마타도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각종 제안을 많이 했어요. 오실 수 있겠냐? 못 온다. 그럼 영상 메시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럼 안 된다. 그럼 서면 메시지 보내줄 수 있겠냐? 안 된다. 장의위원회, 근데 거기도 이제 고문으로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장례위원회를 조직하던 그 참여정부 사람들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지만,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총리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던 그러니까 한승수, 한명숙 두 분이 이렇게 어쨌든 국가장으로 치렀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난 몰라 이러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전 빡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방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서 측면이뿐만 아니라 그 야권에서 이제 정서라는 것만 갖고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이명박 정부 일때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무서워갖고 공개적인 조문을 안 하고 그리고 봉화마을도 안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봉화마을 찾아가고 그 반기문 총장한테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그 꼬리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기름장어처럼 너무 시류에 편승한다. 결단력과 자신의 의지와 지지력을 대세주종주의라는 게 갖고 정말 또 맞는 말. 기름장어 과연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이념과 그 의지를 갖고서 길을 열어가기보다는